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쩍 날씨가 선선해졌는데요. 날씨가 선선해지는 만큼 시험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맘때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을이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가을, 짧은 가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시험이 코앞이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랑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맘때쯤 진행해서 효과를 봤던 스터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9월 정도 되니까 9월, 10월, 11월 정말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9월쯤 돼서는 이제 조금 더 집중할 부분에는 집중을 하고 조금 더 힘을 뺄 부분은 힘을 빼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표현 파트랑 디자인, 공예, 조형사 파트는 따로 아침 기상 스터디로 회독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아침 기상 스터디를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아침 기상 스터디로 구두 인출로 상대방 선생님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설명을 하고 또 대답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선생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신 내용 같은 거를 조금 더 보완, 정리해가면서 표현, 디자인, 공예, 조형사 파트는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더 들이지 않고 이 아침 스터디 기준으로 해서만 공부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진행을 했거든요, 주중에.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상 스터디로 공부를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아침 스터디로 진행을 하니까 미술사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해질 수 있는 표현, 디자인 파트들을 끝까지, 시험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회독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 스터디를 활용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표현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이제 타지혁 선생님과 기상 스터디로 표현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전화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구두 인출을 중심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우선 파트를 나누었는데 회화, 또 전통 회화, 그리고 판화, 조소, 또 공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예 1, 2로 나눠서 금속 칠보 염색, 그리고 도자, 목공예, 유리공예, 종이공예 이렇게 파트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 또 서예 정각, 디자인에서도 디자인 역사랑 색채 파트,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환경 디자인 등등 이제 디자인 나머지 파트들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조형사까지 이제 구두 스터디에 넣어서 진행을 했어요. 9월 초부터 시작해서 시험 2주 전까지 구두 인출 스터디 계속 진행을 했고요. 스터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화 파트 같은 경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기본적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점, 또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각자 10문제씩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준비했는지는 서로 공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각각 준비한 10문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제 내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서로 준비한 문제는 사전에 공유하지 않고 아침에 이제 랜덤으로 질문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스케치의 종류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라고 상대 선생님한테 문제를 드리면 이제 상대 선생님이 스케치 종류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설명을 잘 못하시면 제가 이제 보완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반대로 제가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제가 설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상대 선생님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서로 내용을 보완해 가면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이 부분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대답을 못하는구나
라는 것과 또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면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앞뒷장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문제 10문제씩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시간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한 30분 내외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이렇게 문제를 이제 적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준비한 이 10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상대방 선생님한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문제는 무조건 표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 끝난 후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이 10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서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찾아보거나 하면서 스터디 하기 전에 예습, 또 스터디 하면서 공부하고 또 스터디 끝난 후에 이제 수정, 보완,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표현 스터디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현 파트만 밤에 이제 전날 밤에 한번 예습하고 구두 인출하면서 공부하고 스터디 끝난 다음에 정리하는 것까지. 그래서 매일 한 파트 한 파트씩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면 이제 내용도 너무 많고 또 아는 것도 많아지니까 약간 내가 어느 걸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게 흔들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좀 더 복습을 하자라고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점으로 정리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스티커를 붙인 거는 전날에 이제 미리 예습을 하고 책상에 붙여놨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준비한 이 메모지를 가지고 스터디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야 됐기 때문에 미리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리하고 책상에 붙여놨었어요. 그리고 이걸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회독을 했어요. 이제 파트별로 매일매일 공부를 했거든요. 하루는 파나, 하루는 회화, 하루는 디자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회독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놨던 리스트 가지고 또 한 번 반복하고 복습하고 이러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번 시험에 가장 정말 놀랐던 거는 표현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이런 부분도 비교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촉이 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험 문제를 예측한다거나 예상한다는 거를 사실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강사 선생님께서는 찝어주지 않았던 또는 문제에서 풀어보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 표현 스터디 선생님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 템페라하고 유화 비교점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파악을 해서 템페라와 유화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도 되게 많이 가졌었고 또 이거는 이 표현 스터디뿐만 아니라 그 울산 짝스터디 쌤하고도 시험 전주에 템페라랑 유화 또 유화의 특징들 비교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구두 인출로 서로 비교하면서 특징들을 뽑아냈었는데 그게 정말 이번에 시험에 나와서 놀랬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스터디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스터디가 이제 성향에 맞으신 분들은 성실하게 해 나가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9월에 진입을 했고 시험이 한 2달 반 조금 넘게 남았는데 제 스터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 적극적으로 이 표현 스터디 활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시간 대비 공부 효율 높이는 데 정말 강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정말 재수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스터디를 정말 중독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필요한 스터디는 제가 직접 스터디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고 보통 1대1 2명이서 주로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울산 스터디 선생님하고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내내 진행을 했고 그 외에 교육학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이 아침 기상 스터디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또 따로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스터디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스터디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스터디랑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저를 이제 따라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라면 이제 참고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하는 공부 방법들이 솔직히 모든 선생님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정답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에게 맞는 공부 스타일을 찾아가시면서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문제로 이렇게 앞뒤짝 다 뽑아서 정리를 한 건데, 이거는 제가 따로 파일로 공유를 해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이제 워낙에 저희가 챙겨야 될 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술사가 정말 양이 방대해서 미술사라든지 이제 교육론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 공부하는데 치중하다 보면 이제 표현 파트는 좀 소홀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유 드리는 리스트 가지고 마음에 맞는 선생님들하고 질문을 주고 받는다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이제 백지 스터디로 이제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리스트 빠른 시일 안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어느 파트에 너무 치중하거나 내가 편식을 하지 않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표현 파트,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소홀하게 보게 될 수 있는 표현 파트라든지 디자인, 조형사 파트 등을 어떻게 끝까지 이제 끌고 갔는지 스터디 함께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3개월 동안에 어느 거 하나 놓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신 거 끝까지 잘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실 때 부탁드릴 점은, 대댓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림을 체크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알림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좀만 더 이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한 주도 열심히 화이팅!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